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1기 신도시 지구 내에서 이번 1차 발표에 들어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상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가 나온 것도 있고 의외의 결과가 나왔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결과가 나온 이후로는 시장 분위기는 대체적으로는 조금 차분한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초기의 사업성이 좋았던 저층 재건축과는 달리 이번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중층 재건축이라는 점에서 아주 큰 대박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위기가 있는 점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각 지역별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당이 되겠습니다. 분당에서는 순회역 앞에 있는 여기 이제 이 양지마을 쪽하고요. 그다음에 시범단지 이 뒤쪽에 있는 시범현대 그리고 우성아파트 그리고 분당 중앙공원 뒤에 있는 이쪽 샛별마을 쪽이 됐고요. 또 한 군데는 이제 야탐역 안쪽으로 있는 목련마을 빌라단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업성이 나쁘지 않은 단지들이 선정이 되었다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도 비슷한 것 같긴 한데요. 이미 이쪽 분당 아파트 가격은 재건축 호재를 거의 반영한 가격들이 이미 시세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10년 이상 분당은 재건축에 대한 많은 투자자들의 분석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도 그렇게 흐름에 맞춰서 계속 시세가 형성되었던 것이 사실이 되겠고요. 빌라 단지를 제외한 3개 지역은 전부 판교와의 거리가 그다지 멀지는 않고요. 분당 중앙공원을 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도 양호하다 생각이 되고요. 특히 분당은 아파트 가격이 기본적으로 높고요. 재건축 이후에 신축 가격 대비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가장 원활할 것으로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당 지역은 고소득층 인구 흡수를 위해 아파트 단지의 고급화가 필수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신도시 대비 분담금 액수도 올라갈 가능성은 크다 생각이 되고요. 사업성은 가장 높은 지역으로 향후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전망을 확실하게 좀 확인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당 지역이 그렇게 되겠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재건축한 후에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제 생각은 현재 시점으로 여기 재건축을 하게 되면 국평 기준으로는 20억 초반 정도는 안전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정도는 안전 마진으로 가져간다라고 보여지고요. 향후에 25억 이상까지 가주면 좀 최상의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제가 볼 때는 20억 초반에서 25억 사이가 현재 상황으로는 시세 예측으로는 맞지 않나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분당은 단지 고급화를 좀 잘 해서요. 최대한 판교나 분당 내의 고급 아파트 수요자를 끌어오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교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도 좀 고급화가 안 된 아파트 단지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수요나 아니면 또 분당 내에서도 좀 고급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이나 그런 것들을 원하는 수요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쪽 서현역, 순회역, 정자역 이쪽 쭉 내려가면서 상당히 많은 그런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들만 끌어올 수 있다면 충분히 흥행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평촌이 되겠습니다. 평촌에서는 이제 3개 단지가 선정이 됐는데요. 이쪽에 있는 꿈마을 2개 단지와 아래쪽에 있는 샘마을 단지가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대형 평형으로 이루어진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전부 대형 평형, 중대형 평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촌 내에서 이제 평촌 학원가가 이쪽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평촌 학원가와 그렇게 멀지 않은 위치가 되겠고요. 향후에는 이쪽으로 인덕원 동탄선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호재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입지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업 진행이 잘 될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평 기준 분담금이 또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아파트 재건축하면 5억 이상은 무조건 내야 된다 이런 분위기들이 있는데요. 그런 최근의 분담금 수준에 비하면 이쪽은 그보다는 좀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쪽에는 거의 중대형 평수기 때문에 집을 좀 줄이는 형태가 되거든요. 대부분 30평 후반대에서 40평대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집을 줄이는 형태라서 분담금은 적을 것 같고요. 최근 1기 신도시 그 구축과 신축과는 평면도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아파트 사이즈가 줄어든다 해도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 분양을 하고 있는 여기 보시면은 이 범계역 이쪽 아래쪽으로 아크로베스티뉴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가격을 보면은 국평 기준 15억 선에서 지금 분양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 충분히 이쪽 지역은 15억 선은 충분히 형성할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담금만 합리적으로 빨리 결정만 되면 오히려 저는 분당보다도 사업이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곳이 평촌 이번 선도지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로 올라와서 일산이 되겠습니다. 일산에서는 이제 일산역 바로 뒤에 있는 이제 후곡마을 4개 단지하고요. 그다음에 마두역 바로 뒤편에 위치하는 이쪽 강촌마을 4개 단지와 그 옆쪽으로 있는 백성마을 4개 단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정발마을 빌라가 이렇게 조그맣게 포함되어서요. 이렇게 선정이 선도지구로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산부터는 사업 추진이 마냥 쉽게 가기는 좀 어려운 환경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여기서부터는 주택 가격 대비 분담금의 비중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향후 재건축 후의 신축 가격을 현재 기준으로 좀 생각해 봤을 때 국평 기준 10억 초반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쪽 후곡마을이나 강촌마을 그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킨텍스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나 향후 이제 일산 이쪽 1기 신도시 앞쪽에서 공급될 창릉 신도시도 생각을 한다면 이 10억 초반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확실히 분당이나 평촌과 달리 앞쪽에서 공급이 많다는 점도 좀 약점입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신축 아파트들이 계속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일산까지 또 들어오는 수요를 얼마나 잡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도 좀 있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현재 아파트 가격에서 분담금을 더하면 사업성이 되냐 안 되냐로 이쪽은 좀 치열한 어떤 그런 싸움이 좀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빠른 추진이 되기는 쉽지 않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요, 중동이 되겠습니다. 중동에서는 이쪽 부천시청역 바로 뒤에 있는 은하마을과 송내역 바로 뒤쪽에 있는 반달마을 A가 되었습니다. 은하마을은 중동에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단지가 되겠고요. 사업성도 중동 내에서는 가장 잘 나오는 단지여서 재건축 전망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보이고요. 부천의 중심 초역세권 단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가 될 만한 위치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 뒤쪽으로, 앞쪽은 대형 평수고 뒤쪽은 소형 평수이기 때문에 소형 단지와 대형 단지 간의 이해관계를 얼마나 좀 조화롭게 풀어가느냐 하는 문제는 남은 것 같습니다. 반달마을 A 같은 경우에는 향후 좀 테스트베드 같은 곳이 될 것 같다는 개인적 생각이 있습니다. 사업성이 별로 좋지 않아도 가능할 것인지 과연 재건축이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 같고요. 이 위치는 중동 내에서도 선호되는 위치가 아닌데요. 거기에 이 반달마을 A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단지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선호되는 9평 이상의 평형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주택가격 이상의 분담금이 필요한 지역으로 보이고요. 향후 9평 기준 신축 가격도 이번에 선정된 선도지구 내 아파트 단지들 중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연 분담금 대비 사업성이 나올까 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딜레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입니다. 3번에서는 이쪽 자이 백합 아파트, 삼성 장미 아파트, 그리고 3번 주공 11단지 아파트 있는 이쪽이 선정됐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 뒤쪽에 있는 백두 아파트 단지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3번에서 아주 선호되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근처의 이쪽 신축 레미안 하이어스 아파트가 거의 10억 정도에서 거래가 되거든요. 국평 기준이요. 그래서 재건축 후 신축 시세를 대략 10억 초반 정도는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3번 같은 경우는 분담금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갈리겠는데요. 그래도 지금 이번에 선정된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형보다는 중형, 평형 이상대로 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중대형, 평형 기준에서 분담금이 과연 3, 4억대로 나오느냐 아니면 5억 수준 이상이냐에 따라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냐 아니냐가 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남겨진 변수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1기 신도시 재건축 붐이 일어난다기보다는 당분간은 각 지역별로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좀 커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